자, 로딩 화면이 자,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요. 결과 화면도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와줬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여기에 기능만 제대로 잘 돌아가면은 제 생각에는 바로 출시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생산자, 즉 내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디자인 툴 스티치를 활용해서 안티그래비티로 빠르게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도했던 디자인과 서비스 흐름 그대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앱 아이디어를 하나 정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빠르게 성과를 달성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이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새로운 서비스로 창조를 해보는 겁니다. 이미 잘 팔리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검증이 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 수요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만의 생각과 철학을 적절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제품을 출시하면 아예 이 세상에 없는 노베이스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앱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자, 저는 요새 인스타에 광고 많이 나오죠? 내 얼굴 사진을 찍으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합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재밌겠죠? 시작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AI 서비스에 내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구글 스티치에 요청할 프롬프트를 영어로 정교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순식간에 만들어줬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의도를 전달하고 그것에 맞는 명령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글 스티치한테 앱의 UI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스티치를 검색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 맞게 회원가입,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채팅창에 아까 만든 프롬프트 메시지를 그대로 붙여넣어서 요청해 주세요. 자, 그럼 스티치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색깔 카드 같은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앱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스티치가 앱 화면을 만들기 전에 색상, 글꼴, 버튼 같은 공통 디자인 규칙을 먼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화면들이 생성이 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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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지금 앱 화면을 와,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야,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자, 지금 알아서 이렇게 MVP 서비스로 출시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이 디자인 그대로 출시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좀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개선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좀 더 트렌디하게 UI, UX를 사용성 좋게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색깔을 다채롭게 해주고 있네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좋은 게 위에 만들어져 있던 기존 디자인 시스템을 바꾸거나 없애지 않고 밑에다가 완전히 새롭게 또 만들어주고 있죠. 자,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원하는 거를 선택하기에 너무 좋겠죠. 뭐, 나름 예쁘게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잡한 느낌이 있어서 좀 별로네요. 자,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두운 색상인가 보네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거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을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이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해서 앱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안티그래비티에다가 요청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안티그래비티부터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구글에다가 안티그래비티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로 들어가 주시면은, 자, 밑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IDE 보이시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PC에 맞게 다운받아서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IDE를 설치하냐면요. 앞으로 에이전트가 앱을 만들면서 새로운 파일도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고 기존 코드를 계속 수정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AI가 모든 작업을 다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결과만 구경하고 딱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자 관리자가 되어야죠. AI가 어떤 파일을 만들었는지,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IDE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드를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AI가 작업하는 모습을 IDE에서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파일이 어떻게 나뉘고 화면과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AI가 만들어준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 열어보고 이 화면은 이 파일에서 관리되는구나, 버튼을 누르면은 이 코드가 실행되는구나, 데이터는 이런 흐름으로 이동되는구나, 이렇게 프로젝트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진짜 오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AI가 만든 결과물을 뜯어보고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바로잡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이 서비스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낯설더라도 처음부터 IDE를 사용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셨으면은 안티그래비티 IDE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 맞게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저는 다크 모드로 넥스트. 자, 그리고 이거는 AI가 작업을 하다가 중요한 코드 수정이나 명령 실행 전에 여러분들께 검토와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자, 구글도 이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자, 저는 이 리뷰 드리븐 디벨로먼트, 자, 이걸로 선택해서 넥스트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넥스트, 이것도 넥스트, 넥스트. 네, 그러면은 이제 안티그래비티 ID 설치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가 구글 스티치에서 만든 디자인을 안티그래비티와 MCP로 연결해서 실제 개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MCP가 뭘까요? 용어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만 이해하면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MCP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AI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통로, 연결다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구글 스티치 안에는 우리가 만든 화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안티그래비티 IDE는 실제 앱의 파일과 코드를 만드는 도구이죠. 자, 그런데 이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티그래비티가 스티치가 만들어준 디자인을 보면서 정확하게 개발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안티그래비티한테 여기는 이런 버튼이 있고 색깔은 무슨 색이고, 자, 이렇게 귀찮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힘들고 정확하지도 않겠죠. 자, 그런데 MCP로 연결을 하면은 안티그래비티가 스티치의 디자인 정보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티치에서 만든 디자인을 기반으로 앱 화면을 구현해줘.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티그래비티가 디자인의 화면 구성과 스타일을 참고해서 필요한 파일과 코드를 만들어주겠죠. 즉, 구글 스티치는 앱의 설계도를 만드는 디자이너고 안티그래비티는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 앱을 만드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CP는 이 둘 사이에서 설계도를 전달해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연결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MCP의 복잡한 원리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MCP는 AI 도구끼리 서로의 정보를 읽고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자,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글 스티치에 있는 디자인을 안티그래비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MCP 연결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구글 스티치로 가셔서요. 자,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결과를 전부 드래그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내보내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MCP를 선택해 주시고요. MCP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ID는 안티그래비티. 자,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API 키랑 구성 코드가 이렇게 보이죠? 자, 다시 안티그래비티로 다시 가셔서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이 점 3개를 보시면은 MCP 서버스. 자,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검색에다가
스티치를 검색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인스톨 이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스티치 API 키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아까 있었죠. 다시 스티치에 가셔서요. 자, 여기 이 API 키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API 키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든 이 스티치 디자인에 아무나 들어와서 뭐 작업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한 안티그래비티가 스티치에 접속을 해서 디자인을 보고 작업을 하려면은 허가받은 출입증이 필요하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API 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렇게 Enabled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됐으면은 아까 복사한 MCP 구성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스티치에 가셔서요. 자, 여기 밑에 여기 복사. 자, 이거를 복사를 누른 다음에 안티그래비티 창에서 채팅창에 그대로 붙여놓고 엔터 쳐주세요. 자, 이 작업을 해줘야지 안티그래비티가 스티치에 연결돼서 우리가 만든 화면 디자인과 프로젝트 정보를 직접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자, 안티그래비티가 이렇게 계속 저한테 허락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하는 작업은 대부분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필요한 파일을 생성하거나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실 때 파일을 삭제하거나 뭐 프로젝트 전체를 크게 변경하거나 자, 이런 작업이 나온다면은 바로 승인하지 마시고 어떤 작업인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작업은 승인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점검 차원에서 안티그래비티한테 이렇게 세팅이 잘 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 및 설정이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자, 모든 뭐 API 통신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테스트도 자,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자, 연동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고 하네요. 자,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할 프로젝트 파일을 우리 PC에다가 하나 개설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름을 헤어 트라이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었고요. 자, 오픈 폴더 하셔서 자, 만드신 폴더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Yes, I Trust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앱을 만들 작업 공간이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안티그래비티가 우리가 만든 디자인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스티치에 가셔서요. 디자인들을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시고 내보내기 클릭하셔서 MCP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복사. 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안티그래비티에서 채팅창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 자, 보시면 여기 HTML 파일하고 이렇게 PNG 파일로 우리가 만든 앱 디자인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안티그래비티가 이해할 수 있는 HTML 코드로 우리가 만든 디자인 시스템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에이전트로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꿀팁이 뭐냐면요. 작업을 한꺼번에 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UI, 기능별, 모듈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이 높아지면은 구조를 파악해서 파트별로 세세한 지시를 내리시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핵심 기능을 위한 UI만 먼저 구현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리액트, 뭐 타입스크립트, 아이오닉 이런 기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이런 용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프롬프트도 전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먼저 챗 GPT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MVP 앱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앱 심사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기술이나 정책이 바뀌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을 추천해줘. 자, 이렇게 하면은 챗 GPT가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개발 언어랑 기술 조합을 알아서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실제 기능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핵심 UI를 완성하고 화면 이동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요청하면은 안티그래비티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프롬프트를 다시 GPT가 정리를 다시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앱 만들어줘.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는 게 아니죠. 자, 어떤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UI를 구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작업이 끝나고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자, 이런 내용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AI한테 모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각각의 AI의 강점을 파악하고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GPT한테는 계획과 프롬프트 설계를 맡기고 안티그래비티한테는 실제 개발과 실행을 맡기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여러 AI를 하나의 팀처럼 활용해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럼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한번 요청을 해볼까요? 자, 이런 프롬프트 같은 거는 제가 이 영상의 본문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안티그래비티가 이렇게 승인 요청하는 거를 승인해주고 감독을 열심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안티그래비티가 뭐 브라우저를 스스로 켰는데요. 자,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나 보네요. 자, 로컬 호스트 환경에서 뭔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나 보네요. 자, 승인해 주겠습니다. 오, 네. 야, 실제로 웹앱 형태로 이렇게 앱이 만들어졌네요. 자, 뭐 빠진 것도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자, 어떤 마우스가 알아서 막 클릭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프로토타입 구현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walkthrough.md. 자, 이 개발 문서도 이렇게 잘 만들어줬네요. 자, 여기 뭐 화면 구성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주요 정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또 개발 문서로 해줬습니다. 자, 너무 좋네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앱을 딱 시작했을 때 그 화면이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가는데요. 자, 근데 여기 좀 빠진 그림들이 있죠? 자, 여기 애쉬 그레이 컬러의 이미지도 없고요. 자, 여기 밑에 여기 다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이 버튼들을 이거를 이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보관함의 아이콘이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그 부족한 점을 이제 수정하라고 에이전트한테 다시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단 내비게이션 바. 자, 아까 보신 그 보관함, 그 버튼의 아이콘이 없었죠? 자, 그거를 추가해달라고 해줄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딱 알아듣고 이 보관함, 이 아이콘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진짜 몇 개월 만에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좀 누락된 이미지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좀 밑에 바닥에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띄워주도록 수정 요청을 할게요. 자, 해주나 볼까요? 자, 애쉬 그레이 컬러. 자, 추가를 예쁘게 해줬고요. 자, 지금 자기가 알아서, 지금 제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지금 화면을 이동하면서 막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정도의 사이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자, 이미지는 괜찮게 다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요 보관함, 요 내비게이션 바 여기 밑에는 간격을 띄워주지 않았네요. 자, 이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떨어진 것 같죠? 자, 과연? 네, 오,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갔죠? 자,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정을 해줬네요. 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처음부터 앱의 화면을 한번 둘러볼까요? 자, 여기 이 URL 주소에서 이 홈만 없애주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온보딩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앱을 딱 실행했을 때 딱 나오는 첫 화면인 겁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자, 야, 이것도 움직일 수가 있네요. 자, 이 정도면 완성도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예쁘게 됐네요. 그리고 사진 촬영, 그리고 이 사진 사용하기를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저 세련된 픽시 숏컷은 자, 저거는 이미지를 잘못 집어넣어 준 것 같네요. 자, 어차피 근데 저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앱을 고도화를 할 때 자, 이런 스타일을 제가 전부 이미지를 따와서 여기다가 다 수동으로 집어넣어 줄 거니까 자, 이거는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내추럴 롱 볼륨 펌 자, 요거를 선택하고 자, 편안하게 누르면은 자, 로딩 화면이 자,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요. 자, 결과 화면도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와줬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여기에 기능만 제대로 잘 돌아가면은 제 생각에는 바로 출시해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지금까지 구글 스티치와 안티그래비티를 MCP로 연결을 해서 헤어트라이 이 앱의 UI를 만들어 봤어요. 좀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자,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정확도가 진짜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저도 개발 방식을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헤어스타일을 합성하는 그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